이전의 상태가 아닌 새로운 것으로 변하려 합니다. 그 변화를 위해 노력하며 애를 쓰지요. 그러다 드디어 단상에 오르는 영광을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86강입니다. 오늘은 될 화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될 화자입니다. 될 화자는 되다는 뜻이 있죠. 되다라는 것은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될 화자는 사람인변의 비수 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수 비자는 비수입니다. 비수라는 것은 날카로운 칼인 것이지요. 그래서 될 화자는 사람에게 비수처럼 닥쳐서 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식간에 변화하여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제와 전혀 다른 날입니다. 어제만 해도 여기에 오를 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열심히 준비하며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드디어 단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다가 전혀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비수처럼 닥치게 됩니다. 될 화자는 사람에게 비수처럼 닥쳐서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식간에 변화해서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갖게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어룡장화가 있습니다. 어룡장화는 잉어가 용으로 변한다는 뜻이죠. 과거에 급제해서 입신양명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변화나 정화를 할 때 될 화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될 화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될 화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꽃 화자입니다. 꽃 화자는 꽃을 의미하지요. 이 꽃 화자는 풀조변의 될 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풀조변은 풀이지요. 풀은 식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될 화자는 되다는 뜻이 있고 결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 화자는 풀이 새롭게 된 지위가 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풀은 꽃의 결실을 통해서 진가를 발휘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풀이라고 해서 1년 내내 꽃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니죠. 어느 한 계절에 맞춰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한 계절을 위해서 1년 내내 애를 쓰는 것이죠. 풀이 식물로서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화자는 풀이 새롭게 된 지위가 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풀은 꽃의 결실을 통해서 진가를 발휘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낙화유수가 있습니다. 낙화유수는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이란 뜻이죠. 가는 봄의 경치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화분이나 화환이라 할 때 꽃화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재화화자입니다. 재화화자는 재화를 의미하지요.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화라는 것은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이 재화화자는 될 화자와 조개 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될 화자는 되다는 뜻이 있고 조개 패자는 조개를 의미하지만 부수로 사용되게 되면 재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재화화자는 재물이 새롭게 된 지위가 재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위 재물이 뭉쳐서 재산으로 가치를 가진 그 재물을 재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푼돈이 있습니다. 작은 단위의 돈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작은 단위 돈 10,000원짜리 한 장이나 5,000원짜리 한 장으로 재화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푼돈들이 뭉쳐서 큰 재화가 됐을 때, 큰 돈이 됐을 때 그때를 재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될 만큼의 큰 돈을 말하는 것이죠. 재화화자는 재물이 새롭게 된 지위가 재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위 재물이 뭉쳐서 재산으로 가치를 가진 그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기화과거가 있습니다. 기화과거는 진귀한 물건을 잘 간직해서 나중에 이익을 남기고 판다는 뜻이죠. 좋은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재화나 화물이라 할 때 재화화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될 화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신화자입니다. 신화자는 신이지요. 신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화자는 가죽혁자와 될 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죽혁자는 가죽을 말하는 것이고 될 화자는 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자는 가죽이 새롭게 된 지위가 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죽은 신이 되어서야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짐승에서 뜯어낸 그 가죽으로서는 아직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신이 가장 우수한 가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죽으로 신을 만들었을 때 이때가 가죽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신화자는 가죽이 새롭게 된 지위가 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죽은 신이 되어서야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때가 가죽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격화소양이 있습니다. 격화소양은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는 뜻이죠. 성에 차지 않거나 철저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군화나 장화를 할 때 신화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그릇들 와자입니다. 그릇들 와자는 그릇되다는 뜻이 있죠. 그릇되다는 것은 어떤 일이 사리에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들 와자는 말씀원자와 될 화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말씀원자는 말씀입니다. 말이지요. 될 화자는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들 와자는 말씀이 새롭게 되어 그릇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령이나 지시의 말씀이 변색되면 그릇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명령이나 지시입니다. 처음 내려진 그 명령, 그 지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는데 그 전달하는 사람이 처음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그게 그릇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 그 명령, 그 지시를 마사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다르게 전달하는 그 모양이 그릇될 와자입니다. 그릇될 와자는 말씀이 새롭게 되어 그릇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령이나 지시의 말씀이 변색되면 그릇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말씀을 그릇되게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중범죄가 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이와 전화가 있습니다. 이와 전화는 헛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가는 모양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와전이나 와칭을 할 때 그릇될 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86강으로서 될 화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